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어제 퇴근길에 만난 맞은편 식당 사장님께서 큰일이에요 라고 한숨을 쉬셨어요. 식사 예약이 모두 취소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어두운 얼굴이 이제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네, 우한폐렴 얘기입니다. 거리가 한산해졌어요. 제가 사는 지역은 특히 60, 70대 연령층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아요. 남편도 퇴근길이 막히지 않았노라고 하며 좀 씁쓸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자, 걱정이 많으신데요. 우리는 잘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주 커지죠. 그러니까 2002년에 사스를 필두로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메르스, 그리고 이제 우한폐렴. 자, 모두 병원균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본래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곧바로 침범할 때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중간 매개체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이를 일으켜가면서 보다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매개체는요, 사양 고양이일 수도 있고 낙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야생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바꾸다 보니 아직까지는 약이 없죠. 그렇다고 공포에 떨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요, 이번 사태도 지나가고, 자, 우리는요, 우한폐렴을 곧 잊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적을 막다트릴 겁니다. 사실 며칠 전에 나간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방송은 그 전에 찍어둔 거라 우한폐렴 사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입니다만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급한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이 아닐 수 있겠다 싶긴 해요. 자, 메르스일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불안하고 다급함이 있을 때 우리들은 비법 또는 뾰족한 건강대처법을 찾기가 간절해지죠. 자, 근본적인 해결법은 당장이 지나가고 나서 좀 안전해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미루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루하고 시간 걸리는 기본기는 잊어버릴 겁니다. 또 당장 급한 문제들이 눈앞에 또 있을 테니까요. 자, 지금 바로 급하니까 기본기는 나중에, 당장 싸움에 투입될 무기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 자, 힘 빠지는 얘기지만요, 당장은 마스크와 손 씻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관점을 바꾼다면 보다 강력한 무기는 우리 몸에 이미 있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을 무시하고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강력한 약으로만 맞선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모습으로 또 변이를 하고 나타날 겁니다. 자, 어떤 모습일지 모르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력해질 거라는 거죠. 자, 파스텔의 읍조림을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균이 아니라 결국은 내 몸속 환경이다라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모두 폐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몸속 환경이 취약한 사람의 순서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져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 몸속의 강력한 무기로 돌아가 보죠. 자연 환경 속에 사는 인체인 만큼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외부의 독소로부터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해독 장기를 스스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폐, 간, 그리고 장, 심장 등인데요. 이 근본적인 해독 장기의 역할이 바로 몸속의 환경을 지켜내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것들을 지켜내야 해요. 본래 이번 시간부터는 내 몸속 환경을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5장, 그러니까 간, 심, 비, 폐, 신의 순서로 나가보려고 했는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폐 건강 지키는 방법부터 먼저 다뤄볼까 합니다. 자, 폐는요, 코를 통해서 외부로 열려있는, 그러니까 내부 깊숙이 있는 오장 중에서 유일하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장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폐는요, 코의 섬모, 또 기관지의 점에 기침과 가래라는 기전 등등을 통해서 이것들을 걸러내고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폐주기라고 해서요, 폐가 경락을 유지하는 기기를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이는 폐의 강력한 호흡작용을 말해요. 폐는 산소를 받아서 조직을 재생시키고 호흡의 노폐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건강한 폐라면 말이죠. 그런데 폐가 아주 싫어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건조하고 또 차가운 겁니다. 자, 폐가 건조해지면요, 폐 내부의 환경이 나빠져서 외부로부터 수시로 들어오는 병원균에 대해 취약해지게 돼요. 실제로 나이가 드신 분들 감기가 깨끗이 나지 않고 항상 장기침이 남아있게 되고 또 가래가 끓게 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인후,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특별히 윤폐라는 말을 써서 폐질환을 치료할 때는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차가운 것도 아주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호흡기를 강타하는 바이러스는
추운 겨울에 활개를 치고 그 희생자는 외부의 공기가 차가워지는데 대응이 비교적 늦은 어린아이야 그리고 노약자들입니다. 그리고 꼭 노약자가 아니더라도 주거 환경이 나쁘거나 흡연자, 또 비염 등 만성염증 질환으로 호흡기가 좋지 못한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죠. 자, 이렇게 차고 건조해진, 그러니까 예민해진 호흡기는 밖으로 열려있는 구조상 수시로 밀려 들어오는 외부 세균이라든가 이물질,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관문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환에 미리 노출되기 전에 내 폐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신호가 있다면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겠죠. 차가워지고 건조해진 폐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호흡이 짧고 심호흡을 하기 힘들다. 자, 2번, 항상 피곤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3번, 땀이 잘 나지 않고 나도 악취가 난다. 4번, 얼굴빛이 어둡고 특히 눈 흰자위가 탁하다. 5번, 피부가 칙칙하면서 푸석거리고 몸이 잘 붓는다. 6번은요, 수일 간격으로 시원하게 대변을 보기가 힘들다. 7번은 소변량이 적고 색이 검붉고 지린내 등 악취가 심하다. 자, 이렇게 7가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순서대로 보면 호흡으로 폐 상태를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이해가 쉬우시죠? 자, 폐는 우리 몸의 기혈의 운행을 관리하는 장기로 이 폐기가 약해지면 추위를 타게 되고 기운이 떨어지면서 피로해지게 됩니다. 또 폐는 호흡과 더불어서 땀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할수록 폐기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요. 폐 상태가 나쁘면 조직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돼 안색과 피부가 맑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폐주 피모라고 해서 피부의 상태는 폐의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폐와 대장은 표리장기로 안팎으로 짝을 이루는 장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방광하고 폐는 상통이라고 해서 상하로 기능적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변과 소변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폐 상태를 반영하는 거죠. 이 7가지 항목 중에 4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호흡기 건강에 적신호가 온 거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요, 구체적으로 폐 호흡기 건강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